이혼 사건 하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도리 같은 게 있나? 내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충격받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줄게. 의뢰인은 40대 중후반 정도 된 남성분이었는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상담을 하러 왔었고, 상담을 해서 나를 대리인을 선임을 하셨는데 이혼 소장 내용은 흔하디 흔한 내용이었어.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폭력을 행사를 했고 뭐 그런 내용이었지. 혼인기간은 10년이 넘었거든. 근데 이 남성분은 이혼을 하고 싶어 하진 않았어. 그래도 어쨌든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고 자식들을 하고도 사이가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 그 이혼 소송 한다고 상담하러 왔을 때 아들하고 같이 왔더라고. 근데 아들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진짜 최소한의 도리를 못하는 그런 지경은 아니고, 아들도 아빠를 그래도 따르고 우리도 아빠를 슬커는 하는 것 같았거든. 어느 날 남성분이 사색이 된 얼굴로 나를 찾아온 거야. 이혼식은 뭐냐 하고 보니까 고소를 당했대.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냐로 보니까 자기의 아내의 여동생, 처제지? 처제의 딸이 7, 8년 전 사건인데 이모부가 자기를 강제로 추행을 했다 그런 걸로 고소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소장을 정보연계 청구를 해가지고 봤는데 글쎄 7, 8년 전이면 그게 기억이 나나? 기억이 날 수는 있는데 고소장 내용이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신빙성이 없는 고소 내용이었어. 내가 보기에는 그랬어. 하필이면 이혼 소송 중간에 자기 이모부가 자기를 강제추행을 했다. 근데 고소장 내용도 약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가 않아.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자기 와이프가 이렇게까지 나를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어가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줄은 몰랐다.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내가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 형사사건은 어쨌든 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니까 선임을 해서 이혼 사건보다는 형사사건을 주로 상담을 했거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자기가 그 나이 어린 조카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7년 8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그런 고소를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뢰인이 약간 좀 위험해 보이는 거야. 왜냐면 이혼 소송 처음에도 되게 심신이 불안정했고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형사고소까지 당하니까 이제 마을 횡성수설하고 약간 느낌이나 촉이라는 게 있잖아. 이 사람 잘못하면 자살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상담을 하고 기분이 쎄해서 의뢰인은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의뢰인이 약간 심리적으로 왜 불안정하다,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좀 신경을 쓰시라 얘기를 해줬거든. 근데 이제 한 며칠 후에 의뢰인 누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의뢰인이 자살을 했대. 자살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칼을 들고 이혼소송 주인 처 있는데 가가지고 이혼소송 주인 칼로 처를 이렇게 향해 휘두르고, 약간 이제 와이프가 상처를 입으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자기 스스로를 찔러 자살을 했다는 거야. 글쎄, 이게 이럴 수도 있구나. 결국 뭐 이혼 사건하고 형사 사건은 종결이 됐지. 근데 내가 형사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니, 이거를 좀 상황을 봐가면서 조사도 하고 하셔야 되지 않냐. 7, 8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또 이혼 소송 중에 그렇게 불분명한 고소장을 가지고 우리 의뢰인 압박하면 되냐. 자살했지 않냐. 그러니까 형사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은 좀 되게 충격을 받다. 자기 엄마하고 아빠가 그런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칼부림까지 하고 그런 인생을 마감할 정도의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도 많거든. 그건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완전히 근데 그때 상갓집을 갔다 왔어. 상갓집을 가니까 이제 엄마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있는데 절을 하고 명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혼 사건을 하면서도 갖가지 공격 방법은 다 하거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써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서로 1부터 10까지 싹 끄집어내가지고 상대방을 아주 천하의 나쁜 놈, 나쁜 년으로 만들어. 이혼 사건을 하면. 내 생각은 이혼 사건을 할 때 최소한의 도리가 있지 않나. 모르겠어. 그 사건이 정말 7, 8년 전에 우리 의뢰인이 조카를 강제추행을 했는지는 내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는 없겠지. 근데 변호사로서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 근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형사고소를 하면서 사람을 궁지에 모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나도 이제 최소한 이혼 사건 하는 변호사로서 우리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것도 맞지만 최소한의 한도나 도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건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혼 사건을 하면서 적어도 상대방이 자살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안 되지 않겠어?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 되고 이혼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삶이 있는 건데 아직 3, 40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이 이혼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건 너무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까.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혼인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만할게.